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남 보조기 사용 설명서 손팀장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오늘,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이렇게 주어진 오늘과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운동하지 않은 하루는 버린 하루라며 삶에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변하기도 했죠. 몸이 아프거나 아프지 않거나 건강하고 생기 있게 살려면 운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측만증과 운동의 연관성, 왜 운동이 필요하고 왜 운동이 중요한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정말이지 귀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척추측만증연구소 운동처방사 김정열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원남 보조기 사용 설명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측만증과 운동의 연관성인데요. 보통 측만증을 발견하고 보조기를 착용한 아이들이 보조기만 하면 됐지 왜 운동까지 해야 되면서 하소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해라 라고 했을 때 네 가지로 분류가 나뉘는데, 첫 번째, 보조기만 열심히 차는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운동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세 번째, 보조기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고, 네 번째, 둘 다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보조기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친구. 그렇죠. 근데 운동하기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보조기만 열심히 찼어요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보조기만 열심히 차면 우리 다리 기부스 한 달 정도 하고 있다 풀면 그 다리 얇아져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보조기만 20시간 넘게 열심히 찬 친구들은 보조기 풀면 허리 아파서 못 앉아 있어요. 근육이 그만큼 퇴화가 되기 때문에 각도가 그 안에선 잘 잡히는 것 같지만 막상 풀었을 땐 각도가 더 심하게 무너지는 사례들도 생기고, 보조기를 풀지 못하고 허리 아프니까 계속 그걸 평생 차고 살 수는 없거든요. 보조기 못 푸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보조기 하는 동안은 꼭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씩은 척추 주변 근육 운동을 꼭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기가 잘 불편하고 하기 싫으니까 운동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운동이 근육으로 이제 근육 콜셋을 이렇게 입히는 거거든요. 보조기는 플라스틱 콜셋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근육 콜셋을 입히는 건데 보통 20도 미만에서는 근육 콜셋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더 안 휘게끔 잡아주기도 하고 하는데 20도 넘어가서 휘는 경우라면 근육 콜셋으로 잡히지 않으니까 플라스틱 콜셋을 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로 열심히 차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우리 운동의 목적은 각도 진행을 막는 것도 목적이지만 휘어진 척추가 나중에 아프지 않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잠시 각도가 좋게 1, 2년 운동해서 각도 10도 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아프려고 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특발성 척추측만증인 경우에는 평생 운동으로 그렇죠. 관리해줘야 한다고 제가 맨날 잔소리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게 휘는 시기가 아주 나이가 어려서 엄마 말을 잘 들을 때 휘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아서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때 휘면 좋은데, 하필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말 한참 안 들을 때 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서로 그러면서 그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문제가 엄청 맞아요. 많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평생 운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측만증 당사자 본인의 커브를 잘 이해하고 훈련을 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휘어지는 척추가 휘는 모양이 가끔 이렇게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이렇게 흉추가 30도인데 오른쪽으로 휘었대요. 어떤 운동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흉추가 몇 개, 12개가 있고 어디부터 휘었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흉추가 휘기도 하고 보상망곡으로 요추의 커브가 생겨 있기도 하고 맞아요. 경추의 커브가 생겨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임시로 본인이 엑스레이를 판독하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자세히 이렇게 잡아라 라고 하면 더 다른 변형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본인의 커브를 인지할 수 있게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내가 우리 배 나온 사람이 배 안 나온 척 하려고 배에 딱 힘주고 있듯이 내가 이렇게 휜 친구가 휘지 않은 척 하려고 딱 이렇게 근육 콜셋 만들면서 지내면 되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내면 돼요. 맞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꼭 네, 받아서 맞아요.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게 척추 측만증에 가장 좋은 운동이 뭔가 하는 거예요. 척추의 꼬인 커브를 바르게 풀어서 정렬하려면 아무래도 측만증에 특화된 운동이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운동이 그래요. 보통은 C커브인 경우는 뭐 오른쪽으로 커브가 휘었어요. 그러면 왼쪽 가슴으로 호흡하면서 세우세요. 뭐 이런. 네. 아니면 요추가 뭐 왼쪽으로 휘었어요. 그럼 오른쪽 엉덩이 내리면서 세우세요. 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척추를 세우세요예요. 그러니까 휘어진 척추나 비틀어진 척추를 최대한 바르게 잡아서 곧게 세우려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곧게 세우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되게 많잖아요. 척추를 세우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이 척추 옆에 있는 기립근뿐만 아니라 복근도 있고 흉근도 있고 뭐 엉덩이 근육도 있고 심지어 허벅지 근육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근육들을 운동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복근 운동이 좋대요. 그럼 윗몸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나중에 더 큰 불균형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뒤로 누워서 슈퍼맨 자세로 백 익스텐션 운동이 좋대요. 그것만 하면 또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크게 생각하시기엔 척추를 내가 이렇게 저렇게 휘어 있으니까 바른 자세로 세워야겠다. 이것만 해도 척추가 엄청 많이 서요. 이런 자세에서 뭐 어떤 운동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요가를 하든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계단 걷기를 하든 뭐 필라테스를 하든 다 좋은데 자기 잘못된 자세에서 하면 안 되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자전거 타기는 물론 좋죠. 허벅지 근육이랑 엉덩이 근육이 척추를 세우는데 엄청 중요한 그 중요한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줄넘기 운동도 그래요. 보호자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 게 아이들이 아무래도 쿵쿵쿵쿵 뛰다 보면 척추가 눌리는 거 아니냐 더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렇게 척추를 몇 번 뛰었다고 척추가 그렇게 쉽게 눌리는 척추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퇴행성으로 인해서 주저앉아서 어디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픈 분들이 줄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디스크도 아주 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했다고 척추가 더 주저앉거나 휘진 않아요. 애려 둥글게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게 척추를 더 주저앉게 하는 거지 줄넘기 같은 자세에서는 주저앉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한 7살, 8살 이런 아이들은 똑바로 자세 잡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자기가 조금 이렇게 휘어 있으면 줄넘기 할 때 이게 휜 자세에서 막 해요. 그러니까 항상 바른 자세에서 하게끔 그렇게 엄마가 좀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보호자분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하게끔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상처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그건 주의하면서 봐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조개 하면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잘 못 잡는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근데 그렇죠. 조금 나이가 있는 친구들은 본인이 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데 뭐 8살, 9살 요런 애들은 편한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기를 하더라도 상처 많이 봐가면서 막 생기게. 상처 났는데 아니야 넌 해야 돼 막 엄마 이렇게 푸시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측만증에 안 좋다고 하는 운동들 있잖아요. 그런 거 몇 가지 짚어볼까 해요. 저는 몸의 유연성을, 그러니까 척추 측만증인 친구들이 유연성 확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좋은 운동이 요가라고 생각하고 많이 권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 커뮤니티에는 기피 운동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측만증이 있으면 선생님도 보조기 친구들을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분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한쪽 근육. 이게 뼈 척추 마디 이렇게 분절이 안 되고 통나무처럼 이렇게 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있지는 않아요. 어떤 50도가 되더라도 분절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한 20도밖에 아니었는데도 분절 안 되고 이렇게 뻗정어리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스트레칭을 할 때 뭐 이제 내가 원하는 부위보다는 둥글게가 안 되니까 다른 부위들이 스트레칭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리가 둥글게 안 돼서 다리가 스트레칭 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어차피 허리가 둥글게 안 되기 때문에 다리를 늘려서 그 보상적인 행동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등이 둥글게 안 돼서 목으로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목에 맞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할 때 한쪽으로 또 올라오는 친구들도 그거는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렇게 올라오는 근력을 가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시키면 안 되고요.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어느 정도 근력이 생긴 친구들은 똑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몇 단계 걸쳐가면서 시켜야지 무조건 힘이 없는 친구한테 윗몸 일으키기 해 이러면 얘는 이렇게 휜 자세에서 자기가 최대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힘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휜 모양으로 자꾸 가요.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예요. 헬스 남자 친구들은 헬스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근육을 만들려고 막 무게를 엄청 큰 걸 쳐요. 정말 안 좋죠. 네. 근데 척추가 휜 자세에서 최대 힘을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큰 무게를 들려고 휜 자세에서만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펌프가 더 커져요. 그러니까 근육이 막 큰 데로만 붙어. 그러니까 나 했는데 더 이런데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래서? 낮은 강도로 바른 자세 유지해서 천천히 모든 뭐든지 운동을 과하지 않게 그렇죠. 천천히 내 몸에 맞춰가면서 그리고 수영도 또 그런 경우가 그쵸. 있어요. 예. 호흡하는 것 때문에도 그렇고 흉추가 만곡이 휜 친구들, 흉추 만곡이 있는 친구들, 맞아요. 요추 만곡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또 다르게 운동해야 된다는 말들이 많거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평영이나 저병 같은 경우 허리 관절을 많이 써요. 근데 측만증 친구들은 관절들이 다 약하니까 허리 관절 쓰면 이제 나중에 퇴행성도 빨리 오고 허리도 아플 거라고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나이가 조금 드셔서 퇴행성이 오고 통증이 왔을 때는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네. 통증을 막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영 같은 경우 본인이 안 아픈 범위에서는 저병 평영 다 해도 되고 다만 자유형 같은 경우는 숨을 오른쪽으로만 쉬게 저희가 훈련을 받잖아요. 맞아요. 근데 측만증이 친구들은 오른쪽으로만 숨을 쉬면 더 오른쪽 흉추 그렇죠. 커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숨 쉬는 걸 차라리 배우셔서 자유형 때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이렇게 수영하는 걸 배우시면 돼요. 이제부터 보조기 착용 중인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이 보조기 처음 착용했을 때 보조기를 착용하다 보면 자꾸 보조기가 미는 방향으로 자꾸 이렇게 삐뚤음하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목에 커브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니까 자꾸 목이 눌려요. 이렇게 자꾸 보조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가 바로 서라고 훈련하는 자세를 많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그 커브에 좋은 운동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보조기를 해서 커브가 생긴다는 건 보조기에 매달려 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커브예요. 제일 큰 커브는 아이들이 앞판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생기는 게 네. 라운드 숄더, 거북목. 그게 제일 중요한, 제일 맞습니다. 진짜 네. 변형되는 체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 힘을 얘가 못 버티는 거잖아요. 옆에 미는 패드 힘을.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운동은 코어 운동을 꾸준히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내가 항상 키 크게 있으려고 하고 어깨를 펴려고 하고 턱을 당기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도 저도 맨날 이렇게 하고 있으라 그러면 못 있거든요. 사실 이해는 되는데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있냐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틈틈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근육들을 계속 단련해주고 운동시켜줘서 최대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이거를 뭐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있지 마 이러면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조기를 착용하면 보조기 아래로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희도 가스가 차면 볼록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보조기로 압박을 받으니까 그 아래로 더 많이 튀어나오고 맞아요. 그 가스가 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꼬르륵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한참 민감한 아이들한테는 그게 예민하게 반응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가스를 빼거나 배출을 하거나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몸통을 못 움직이게 묶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몸통이 안에 장기들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을 제대로 활발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주 어린 아이 갓난쟁이 아이들은 배에 복식 호흡을 주로 하죠. 근데 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흉식 호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학회에서 이렇게 호흡법 이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편안한 호흡,
가슴과 배를 다 사용하는 호흡을 해라라고 해요. 근데 보조기로 묶어놓으면 사실은 저도 보조기에 묶여 있으면 가슴으로 할딱할딱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배 근육을 더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일부러라도 배 근육을 쓰면서 호흡을 하는 방법을 조금 본인이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부풀리고 배를 최대한 조이고 배를 부풀리고 최대한 조이고 요런 연습을 조금 해서 장 활동을 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2년, 3년 보조기를 차면요. 보조기 모양이 허리가 잘록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골반이 나오다 보니까 살이 몰릴 때가 그 아랫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운동 안 하고 보조기만 열심히 산 애들은 나중에 보조기를 풀어도 그 잘록한 허리와 볼록한 배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보조기 하는 동안 그 복근 운동을 같이 꼭 병행해서 그렇게 변형되지 않게 본인이 지방이 밑에 몰려서 쌓이지 않게 계속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뚝뚝 소리가 난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스트레칭 할 때 그 정도 소리 나는 건 괜찮아. 아니면 몸을 많이 그 유산소 운동을 해서 많이 예열한 후에 하거나 아니면 몸을 좀 따뜻하게 한 후에 하라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가요? 뚝뚝 소리 나는데 이제 보조기를 차고 있다가 풀면은 관절이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두두두둑 거리겠죠. 그래서 그거는 크게 상관없는데 이제 뚜둑 소리 나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 부위가 어깨, 그 다음에 고관절. 이거는 요 인대들이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대 튕겨지는 소리인데 얘를 이겨내려고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인대가 손상이 되겠죠. 고관절도 누워서 다리 내렸다 들어 했는데 내릴 때 뻑, 오를 때 뻑 이런 소리가 나면 계속 그 인대가 손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소리가 안 나는 범위까지만 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코어 근육이 잡히고 딱 그러면 그 소리를 조금 그러니까 가동 범위가 넓어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어를 만든 상태에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때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지 무턱대고 그냥 코어 없는 아이한테 다리 내렸다 들어 이러면 장경인데 거기 고관절 있는데도 아플 거고 허리도 벌렁벌렁 들려서 사실 운동할 때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운동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내가 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동작이 완성된 다음에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고 해야지 무턱대고 순서대로 쭈루루루루 이렇게 하는 거는 더 나중에 나쁜 영향을 미쳐요. 운동하고 나는데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요.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고관절을 돌리는 다리를 원을 그리는 동작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뚝 소리가 나는 친구들은 정말 그 범위까지 네, 가면 안 거기까지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좁게 돌리거나 넓게 돌리려다 소리 나는 거니까 그 인대를 최대한 손상 안 되게 운동을 하시면 돼요. 우리 척추측만증 아이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각도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몇 도죠? 몇 도 늘었어요? 몇 도 줄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척추가 주저앉으면서 아프지 않게 살려고 내가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게 난 하루에 1시간, 뭐 주 몇 회 이렇게 운동을 꼭 해야 돼. 안 하면 각도가 진행할 거야.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루에 10분, 15분을 하더라도 꾸준히 나는 평생 내 몸이 안 아프려고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운동을 하세요.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면 안 돼요. 운동이 건강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면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안 아프게 나중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운동을 해서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그게 하기 싫어지지 네, 않게끔 맞아요. 잘 거기에 맞춰서 네. 내가 꾸준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김정열 선생님과 척추측만증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우리 몸의 중심이거든요. 중심만 잘 잡아도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그날까지 매일 운동하기 실천하기로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선생님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네. 안녕.